대선 출마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내일 나란히 울산을 방문합니다. 후보 단일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두 후보의 울산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경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시 사무관급 공무원이 오늘 검찰의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잇단 공직비리 수사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훔쳐온 철없는 10대 부부가 검거됐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집에 버려둔 채 모텔 등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내 따로 회사를 차린 기업체 대표 등 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 아침 울주군 범서읍 24번 국도에서 1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인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 유치를 위한 10만 명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법원도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면서 유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주군 고산지대에서 재배한 사과가 명품 가지산 사과라는 브랜드로 출하됐습니다. 독특한 맛으로 얼음골 사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내일 나란히 울산을 방문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진 뒤 처음으로 울산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내일 울산 선대위 발대식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코스트코 중소상인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울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출범식을 짜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트코 문제나 비정규직 철탑 농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후보님이 답을 하실 예정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법원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두 후보가 같은 날 울산을 방문하게 되자 정치권의 관심이 울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울산 방문 때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등 구체적인 지역 공약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두 후보는 비정규직 해법 등 정책 대안 제시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오늘,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내일 각각 고공농성 현장을 찾는 등 대선 후보들의 울산 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을 잇따라 찾고 있는 대선 후보들이 울산과 최근 정치권의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수출 기업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1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해 유럽과 싱가포르 등지에 선박 엔진 관련 부품 1,000만 달러를 수출한 업체입니다. 매출의 90% 이상을 수출하는 이 업체는 최근 환율 하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락하면서 가만히 앉아 수억 대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가령 지금 현재 환율이 이렇다 그러면 가령 계약 저희가 결제될 시점에 환율이 어느 정도다 이걸 예측을 좀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난 5월 1,180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계속 내려가 5개월 만에 1,10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이는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통상 환율이 10% 하락하면 자동차 등 수출은 0.5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세계적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채산성이 악화돼 수출 중심인 지역 대기업의 자금 사정은 환율 하락이 시작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환율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수출 단가가 비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매출 부진과 더불어 자금 사정도 역시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1,100원 시대를 맞아 상대적으로 환율 변동에 덜 민감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환해지 등
보다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UBC 뉴스 서행만입니다. 울산 지역 공직사회가 검찰의 비리 수사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 간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검찰이 오늘 본청 사무관급 공무원을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구의 한 조경업체. 지난 1998년 설립돼 광급공사를 주로 맡으며 지역 최대 조경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이달 초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격리장부와 공사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 오전 시청 사무실에서 사무관 강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경업체가 최근까지 차단 녹지와 산책로, 공원 조성 등 굵직굵직한 광급공사를 도맡다시피 하면서 공무원들과 유착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재건축 아파트를 싸게 구입한 남구청 과장을 구속했고 지난 8월엔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동구청 국장 1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7월 신임검사장 취임 이후 고삐를 째고 있는 공직비리 수사에 울산 지역 관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우입니다. 남녀 한 쌍이 사찰에서 가방을 훔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사찰과 주유소 등 모두 13곳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요. 알고 보니 생후 6개월 된 갓난아이를 집에 놔두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가스 충전소. 젊은 남성이 주유부스로 다가가 사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금고를 한참 뒤지던 남성은 이내 돈가방 하나를 훔쳐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인근의 한 사찰. 같은 남성이 이번엔 젊은 여성과 함께 2층 법당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1시간쯤 지난 뒤 다시 내려오는 남녀. 여성의 어깨엔 올라갈 땐 없던 가방이 매져 있습니다. 계속 젊은 사람이 오는 거지. 어른은 모시러 왔나. 좀 기특하다 생각해서 신도분이 기도하고 뒤에 오니까 가방 전체 없었어요. 사찰과 주유소, 주택 등 13곳을 돌며 300여만 원을 훔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고 보니 범인은 10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지난해부터 동거하며 아이까지 낳은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함께 살던 월세방에 6개월 된 아이를 홀로 남겨둔 채 나온 뒤 한 달 넘게 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에 의해 김군 아버지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지. 애가 울고 해도 안 오고 그 집로 나가가 한 일주일 있다가 왔거든. 두서너 번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훔친 돈을 PC방과 모텔을 돌아다니며 유흥비로 썼습니다. 애가 너무 어리니까 키우기도 힘들고 그 와중에 이제 생활비, 그리고 PC방비, 그다음 모텔비, 또 밥 먹는 거 그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찰은 19살 김모 군과 15살 이모 양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아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광역시 위상에 걸맞지 않게 울산에 없는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와 가정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10만 명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논의에 들어가서 유치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는 춘천과 청주 등 울산보다 작은 5개 도시에도 있지만 울산에는 없습니다. 가정법원 지원 역시 경주와 포항 등 경북 지역 7곳을 포함해 전국 16곳에 있지만 울산에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천 건이 넘는 가사 사건과 청소년 범죄, 600건에 육박하는 항소사건 재판을 위해 울산 시민들은 부산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들 법원을 새로 짓는 울산 법조타운 안에 유치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내년 6월 국회와 대법원 등에 제출할 청원서에 첨부하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최소한 10만 명 이상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국회라든지 정부하고 대법원에 법 개정 및 규칙 개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청원서를 작성할 때 활용할. 대법원에서도 논의가 시작돼 유치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국가 발전에 기여할 점 이런 것 등등 고려해서 울산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가정법원 유치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고법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만 바꾸면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들 법원 유치로 울산시가 광역시에 걸맞는 사법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시 의회가 모레 본회의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허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정부와 대통령이 지난 1999년부터 이미 3차례나 약속한 공업 역사박물관 건립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또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산업기술박물관의 울산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주군 의회 최인식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전국에 하나뿐인 한우 불고기 특구인 언양과 봉계 지역에 한우 박물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은 봉계 불고기 단지에 얽힌 일화와 울산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각종 자료를 한우 박물관에 전시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주군의 대표적인 과일하면 배를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 배 재배 면적은 줄고 사과 재배 면적이 늘면서 명품 가지산 사과라는 브랜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주봉인 가지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한 과수원. 탐스럽게 연그른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해발 200~300m에서 3년간의 노력 끝에 전농약 재배에 성공한 가지산 사과입니다. 기존 사과 산지와 달리 어린 나무인데다 당도가 높고 향이 독특해 밀양 얼음골 사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아주 맛이 당도도 좋고 그다음에 아삭아삭한 그다음에 향이 나는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사과는 명품 울주 가지산 사과라는 브랜드를 갖고 오는 26일부터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본격 판매될 예정입니다. 수출과 배즙으로 판로를 찾던 울산의 배가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지자 사과 재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 지난 2008년 1헥타르이던 울산 지역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해 22헥타르로 늘었고 이제 40여 농가가 한 해 330톤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품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 학자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그 선전지 견학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배과수 농가의 전환에다 귀농 인구까지 늘면서 배집산지 울산의 사과 재배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주군은 최근 페놀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 온산읍의 코리아 리사이클링을 현장 조사한 결과 성토제로 사용할 수 없는 폐주물사 2,000톤을 몰래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공장 일대에 야적한 폐주물사를 적법 처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구라 하수처리장 앞 태화강에서 오수가 발생해 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강바닥 3m 아래에 있는 압송관로 결함으로 오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90cm가량인 강수위가 더 낮아지면 보수공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운동과 묵어동, 범서읍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구라 하수처리장은 지난달 14일 준공됐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의 60%가 3년 안에 하자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56개 학교가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했고 이 가운데 59%인 33개 학교가 설치 3년 안에 문제가 생겨서 하자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교조 울산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해임과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난 만큼 즉각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장인권 전 전교조 울산 지부장 등 2명에 대한 해임과 박모 교사 등 2명에 대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지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지회장은 지난 8월과 9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불법 파업을 이끌고 울산 1공장을 점거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주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5분쯤 울주군 범서읍 이밤리 24번 국도 해룡주유소 앞 도로에서 언양 쪽으로 달리던 차량 12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8명 가운데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100m 앞 신호등에서 정지 신호를 받아 멈추던 30살 박모 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중구 학성동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이 신호등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신호등을 수리하느라 주변 교통이 1시간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포크레인이 화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신호등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던 선박 부품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혐의로 양산시 모 기업체 대표 46살 정모 씨와 엔지니어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울주군 웅천면 모 기업체 부장직을 그만두면서 국내 최초의 선박용 엔진 전자제어 장치와 관련된 영업 비밀 파일 300여 개를 빼내 2달 뒤 양산시에 회사를 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업체는 정 씨가 엔지니어 4명도 퇴사시켜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모두 12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밀실을 갖추고 피부 미용실 영업을 한 30살 김모 여인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인은 지난 2010년부터 동구 방어동 모 초등학교 주변에서 밀실에 침대를 갖춰놓고 피부 미용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교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을 갖춰놓는 것만으로도 단속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UBC 울산방송은 오늘 시청자와 함께하는 뉴스 제작을 위해 시청자 14명을 제1기 UBC 뉴스 서포터즈로 위촉했습니다. UBC 뉴스 서포터즈는 생활 주변의 각종 사건, 사고를 제보하고 뉴스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UBC 뉴스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게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대공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조류 재활시설을 설치해 울산시에 기증했습니다. 사업비 7천만 원을 들인 이 시설은 다치거나 병든 새들을 치료한 뒤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야생 적응을 하는 곳으로 부산에 이어 전국 2번째입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오늘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갖고 전 직원이 3개 프로그램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울주군 수연복지재단을 찾아 장애아동과 숲 체험활동을 하고 울주군 상북면에서는 독거노인 땔감 나누기, 북구 송정동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쌀쌀한 기온이 한풀 꺾였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른다고요? 네, 오늘은 바깥 활동하기에도 그리 쌀쌀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 한낮에도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은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새벽 사이 내륙 산간 지역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으로는 8도에서 14도가 되겠고 한낮으로는 기온이 1,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영남지방은 내일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으로는 밀양 6도, 경주는 5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쌀쌀함이 조금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참고하셔서 주말 계획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